안녕하세요. 천운사주입니다. 얼마 전 상담실에서 1967년생 양띠 어르신 한 분을 뵈었는데 사주를 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이 커졌던 기억이 납니다. 귀인이라 불리는 좋은 기운이 이분 사주에 딱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흐름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시점이 바로 2026년 9월이었습니다. 오늘은 1967년생 양띠분들이 지금 꼭 알아두셔야 할 이 귀인의 흐름과 재물의 움직임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혹시 본인이 1967년생이시라면 끝까지 보시고 지금 상황과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천을귀인이라는 말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쉽게 풀어드리면 살면서 어려운 순간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는 기운을 말합니다. 사주 8글자 안에 이 기운이 들어있으면 위기의 순간마다 뜻밖의 도움을 받는 흐름이 생깁니다. 1967년생 양띠분들 중에는 이 귀인의 기운을 타고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기운은 평소에는 조용히 있다가 특정 시기가 되면 눈에 띄게 움직입니다. 2026년 9월이 바로 그 시기 중 하나입니다. 왜 하필 이 시기에 이 기운이 움직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은 변고년으로 불로 이루어진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양띠는 원래 토 기운을 바탕에 두고 있는데 불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면 토 기운이 힘을 받습니다. 불이 흙을 데워서 힘을 키워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기에 9월로 넘어가면서 계절이 가을로 바뀌는데 이 전환점에서 귀인의 기운이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평소 잠잠하던 기운이 계절이 바뀌는 순간에 자극을 받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 기운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생활 속 신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연락이 뜸했던 사람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도움을 줬던 사람이나 인연이 있던 사람이 뜻밖의 손을 내미는 흐름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이 막혀서 답답하던 부분이 누군가의 소개나 조언으로 갑자기 풀리는 경우도 이 기운의 특징입니다.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 우연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그 인연을 붙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귀인의 기운은 스쳐 지나가면 다시 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흐름입니다. 상담했던 사례가 하나 떠오릅니다. 1967년생 양띠 남자분이셨는데 사업 자금 문제로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하셨습니다. 사주를 보니 귀인의 기운이 뚜렷하게 자리하고 있었고 가을로 넘어가는 시점에 그 기운이 움직일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몇 달 뒤에 다시 연락을 주셨는데 대학 시절 은사님이 갑자기 연락을 해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인연을 통해 자금 문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풀렸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본인도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귀인의 기운은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불쑥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귀인의 기운이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 기운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평소에 사람과의 인연을 소홀히 하지 않고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분들에게 이 기운이 더 잘 붙습니다. 반대로 인연을 쉽게 끊거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은 귀인의 기운이 와도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주변 인연을 챙기시는 게 이 흐름을 제대로 받는 첫걸음입니다. 재물의 흐름에 대해서도 짚어드리겠습니다. 귀인의 기운과 함께 오는 재물운은 큰돈이 한 번에 들어오는 방식보다 여러 통로에서 조금씩 모이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거래나 계약이 풀리는 흐름 또는 미뤄뒀던 일이 재개되는 흐름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걸 무리하게 버리기보다 기존에 진행하던 일을 다시 점검하고 마무리 짓는 데 집중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막혀 있던 것부터 풀어야 새로운 기운도 제대로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지금 본인이 1967년생 양띠시라면 최근 들어 예전 인연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그런 일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살짝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비슷한 흐름을 겪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함께 확인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귀인의 기운이 왜 이 시기에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신호를 어떻게 알아채고 붙잡을 수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귀인의 기운이 재물운과 만나 실제로 어떤 겹경사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흐름을 최대로 살리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귀인의 기운이 인연을 통해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귀인의 기운이 재물운과 만나면서 겹경사라고 부를 만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겹경사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귀인의 기운 하나만 움직이면 인연을 통한 도움 정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9월 이 시기에는 귀인의 기운과 함께 재물의 기운도 같은 방향으로 흐릅니다. 병고년의 불기운이 양띠의 토 기운을 살리면서 동시에 재물을 상징하는 기운까지 함께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흐름과 그 도움이 실제 결과로 이어지는 흐름이 겹쳐서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단순한 귀인운이 아니라 겹으로 오는 경사라고 짚어드리는 겁니다. 이 흐름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의 소개로 새로운 거래처나 일거리가 들어오는데 그 일이 예상보다 좋은 조건으로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결정이 미뤄지던 계약이나 서류가 이 시기에 갑자기 정리되는 흐름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이 겹쳐서 들려오는 경우도 이 시기 특징 중 하나입니다. 한 가지 좋은 일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좋은 흐름이 들어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 상담했던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67년생 양띠 여자분이셨는데 오랫동안 준비하시던 자격 관련 일이 있으셨습니다. 결과가 계속 미뤄지면서 마음고생이 크셨는데 사주를 보니 9월 즈음 귀인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주 뒤에 다시 연락을 주셨는데 미뤄지던 결과가 갑자기 통과됐다는 소식과 함께 같은 시기에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이 새로운 자리를 제안해 줬다는 이야기를 함께 들려주셨습니다. 본인도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좋은 소식이 겹칠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귀인의 기운이 재물과 함께 움직이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소식이 겹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들어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흐름을 그냥 운이 좋았다고만 넘기시는데 사실은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흐름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귀인의 기운을 타고나셨어도 평소에 인연을 소홀히 하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시기가 와도 작은 도움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평소에 사람을 챙기고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갚으려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이 시기에 훨씬 큰 흐름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9월로 넘어가는 이 구간에 어떻게 준비하시느냐가 겹경사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준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뤄뒀던 연락을 먼저 해보시는 겁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 중에 마음에 걸리는 분이 있으시다면 먼저 안부를 물어보세요.
귀인의 기운은 내가 먼저 다가갈 때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뤄뒀던 서류나 계약, 진행하다만 일들을 다시 점검하시는 겁니다. 9월로 넘어가는 시점에 이런 일들을 정리해 두시면 좋은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방향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시기에는 서쪽이나 서북쪽 방향과 관련된 일이나 만남이 흐름상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약속이나 미팅이 있으시다면 이 방향을 염두에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재물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시기 재물의 흐름은 한 번에 큰 돈이 들어오기보다 여러 갈래에서 동시에 들어오는 방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회에 다 걸기보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색으로 보자면 이 시기에는 흰색이나 금색 계열의 소품이 재물의 기운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갑이나 자주 쓰는 물건에 이런 색을 살짝 더해보시는 것도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겹경사라는 말에 마음이 들떠서 이 시기에 무리하게 새로운 일을 크게 벌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확장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특히 확인 안 된 제안이나 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자리는 한 번 더 점검하고 움직이시는 게 안전합니다. 귀인의 기운은 좋은 인연을 통해 오는 것이지 성급한 판단까지 보장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은 흐름일수록 오히려 차분하게 확인하고 결정하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최근 들어 오래된 인연에게 연락이 오거나 미뤄지던 일이 갑자기 풀린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흐름을 겪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함께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겹경사의 원리와 그 흐름을 크게 만드는 준비 방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흐름을 실제로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잘 이어가시려면 9월 한 달을 어떻게 보내시면 좋을지 구체적인 실천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짚어드린 흐름을 실제로 어떻게 챙기시면 좋을지 9월 한 달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기만 하고 넘어가면 흐름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작게라도 실천하셔야 이 겹경사의 기운을 제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챙기실 것은 연락입니다. 마음에 걸리는 인연이 있으시다면 9월이 오기 전에 먼저 안부를 물어보세요. 거창한 용건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생각나서 연락했다는 짧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귀인의 기운은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더 크게 반응하는 흐름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기에 먼저 건네는 연락 한 통이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챙기실 것은 미뤄둔 일의 정리입니다. 서랍 속에 넣어두고 잊고 있던 서류나 진행하다 만 계약, 결정을 미뤄왔던 일들을 9월 초에 한번 꺼내보세요. 전부 다 처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록만 정리해서 우선순위를 매겨보시는 것만으로도 흐름이 정돈됩니다. 막혀있던 것을 정리해야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챙기실 것은 방향입니다. 중요한 만남이나 미팅이 있으시다면 서쪽이나 서북쪽 방향을 염두에 두시는 게 이 시기 흐름과 맞습니다. 꼭 먼 거리로 이동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약속이라도 이 방향에 위치한 장소를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로 챙기실 것은 색과 소품입니다. 흰색이나 금색 계열의 물건을 지갑이나 자주 쓰는 소지품에 더해보세요. 작은 열쇠고리나 손수건 하나도 괜찮습니다. 이런 작은 소품이 큰 변화를 만든다기보다
이 기운을 의식하고 챙기는 마음가짐 자체가 흐름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이 4가지를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연락 한 통만 해보셔도 충분합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쌓이면 9월 한 달 사이에 눈에 띄는 변화를 느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짚어드리고 싶은 사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격 결과를 기다리시던 여자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이 결과를 받으시고 나서 한 가지 더 해보신 게 있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뜸했던 예전 동료에게 먼저 연락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냥 안부 인사였는데 그 동료가 몇 주 뒤에 새로운 자리를 제안해 준 겁니다. 본인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 기회를 몰랐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귀인의 기운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작은 움직임에 반응하는 흐름이라는 걸 이 사례가 잘 보여줍니다. 물론 모든 분들에게 이 흐름이 똑같은 크기로 오는 건 아닙니다. 같은 1967년생 양띠라 하더라도 태어난 시간과 그동안 살아온 흐름에 따라 이 기운이 작용하는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크기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시기가 평소보다 인연과 재물의 흐름이 열리기 쉬운 구간이라는 걸 알고 준비하시는 겁니다.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르고 지나치는 것, 그 차이가 결국 흐름을 받아들이는 크기를 다르게 만듭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겹경사라는 말에 너무 큰 기대만 걸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오히려 실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은 저절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작은 움직임과 함께 완성되는 흐름입니다. 연락 한 통, 정리 한 번,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이 시기의 기운을 제대로 채워줍니다. 너무 큰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인연이 있으셨다면 오늘 안에 짧게라도 연락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신호가 오셨는지, 어떤 흐름을 느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1967년생 양띠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연락과 정리와 방향과 소품, 이 4가지가 서로 맞물리면서 9월 한 달의 흐름을 만들어 갑니다. 어느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4가지가 함께 쌓여야 겹경사의 기운이 제대로 완성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는 끝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인연과 노력이 결실로 돌아오는 구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 이야기를 계속 놓치지 않으시려면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마음에 잘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967년생 양띠분들에게 2026년 9월은 인연과 재물이 함께 움직이는 귀한 구간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연락 하나, 미뤄둔 일 정리 하나로 그 흐름을 맞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중 마음에 남는 부분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흐름 이야기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